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플렉스, 탕진잼, 욜로가 트렌드였다.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가진 돈을 써버린다는 점이다. 그러나 월급 외에는 오르지 않는 게 없는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키워드들은 이미 구시대적 소비 트렌드가 된 듯하다. 고물가 시대의 절약 생활은 이제 궁상이 아닌 생존 방식이 되어가고 있다. 금리가 크게 올라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외식 물가도 치솟다 보니 절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구내 식당에서 매일 점심을 먹으면 질리지 않냐던 직장인들도 식비를 아끼기 위해 구내 식당을 애용하는 추세다.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처럼 절약이 그 어느 반찬보다 맛있다는 걸 깨달은 셈이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속담이 있다. 먹고 살 형편은 돼야 남을 도우며 인생도 즐길 수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곳간이 텅 비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력도 심리적 여유도 없어진다는 얘기다. 이 속담을 요즘 용어로 바꾸어 말한다면 통장에서 인심난다 정도가 될 것이다. 실제로 통장 속 금액이 쪼그라들수록 마음의 여유는 줄어들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커진다. 가난에는 이자가 붙는다라는 말이 있다. 지금 가난하다는 건 나중에 더 가난해진다는 걸 의미한다. 지금 당장 치약, 칫솔을 살 돈이 없다면 내년엔 임플란트 비용을 청구받을 것이고 지금 당장 건강검진 받을 비용이 없다면 내년엔 고액의 치료비를 내게 될지도 모른다. 가난에 이자가 붙는다는 말은 맞는 말인 것이다. 그렇기에 만약 지금 나의 곳간이 텅 비어 있다면 절대로 뒷짐지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가난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텅 빈 곳간을 조금씩이나마 채워가야 한다. 곳간을 채우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다. 일을 많이 해서 수확하는 곡식을 늘리거나 곳간에 넣어둔 곡식을 아끼는 것이다. 수입을 늘리는 일이 녹록지 않았던 나는 곳간에 넣어둔 곡식을 아끼는 것을 선택했다. 다시 말해 많든 적든 내가 번 돈을 헛된 곳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단단히 쥐고 있기를 택했다. 주식과 같은 재테크로 10만원을 더 벌기보다 10만원을 아끼는 편이 나에게는 더 쉽고 덜 스트레스 받는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절약 생활을 시작하며 나는 매일 지출하는 금액을 10,000원으로 정해서 생활했고 가계부 작성을 시작했다. 쓰지 않는 물건들을 대량 중고 물품으로 판매해 수입을 만들기도 했다. 가계부 작성은 수시로 나를 돌아보게 했고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는 과정은 이제는 정말 필요한 것들만 남기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어주었다. 퇴사하겠습니다의 저자이자 일본 유명 미니멀리스트인 이나가키 에미코는 물건을 줄이고 난 뒤 찾아온 변화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놀랍게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소유했던 물건 중 정말 필요하다 싶은 것 몇 가지만을 남기고 그 외 것들을 모두 처분했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기 전 에미코의 2단 장식장에는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개수의 화장품이 올라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그 많던 화장품 개수를 줄였어도 일상엔 별반 차이가 없었다면서 왜 그렇게 화장품에 돈을 썼을까 싶다고도 덧붙였다. 물건을 줄여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이 말은 사실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에미코와 마찬가지로 나는 각종 화장품과 헤어 제품, 고데기 등 꾸민 비용에 제법 많은 돈을 쓰고 있었다.
스킨과 로션, 선크림은 기본이고 바르고 자는 슬리핑 팩부터 떼어내거나 씻어내는 팩 등 종류도 여러 가지였다. 헤어 제품도 미용실과 비교한다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였다. 같은 기능을 하는 물건이 이미 여러 개 있음에도 나는 굳이 새 제품을 사곤 했었다. 새로 장만한 물건이 평범한 일상을 바꿔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절약 생활을 하기로 마음먹은 이후 그런 광고가 던지는 환상을 덥석 돈 주고 물어버리는 일이 줄게 되었다. 화장대에는 세안 후 사용하는 기초 제품과 선크림 하나, 고데기도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으로 하나만 남겨두기로 했다. 또 피부 고민이 생기면 돈 주고 제품부터 사려던 습관도 고치기로 했다. 사실 그동안 피부 관리를 위해 꽤 많은 시간과 돈을 소비하고 팩도 종류별로 사용해봤지만 그닥 큰 효과를 느끼지 못했었다. 그런데 소비로 피부를 가꾸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게 되자 돈을 들일 때보다 더 큰 효과가 나타났다. 물을 더 자주 마시고 1시간 더 많이 자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려고 신경을 쓰다 보니 값비싼 영양크림을 발라도 푸석하던 피부가 맑아지기 시작했다. 전부 돈 들이지 않고 실천한 일들인데 효과는 놀라울 만큼 더 좋았다. 영양분이 고루 함유된 화장품을 끊는 순간 피부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건 아닐까 우려했지만 이는 쓸데없는 걱정에 불과했던 것이다. 생활 습관을 바꾸었을 뿐인데 피부는 좋아지고 매달 화장품과 팩을 사는 데 썼던 비용까지 줄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였다. 내가 화장대 위에 물건 개수를 제한하기로 마음먹은 건 단순히 물건을 줄이기로 한 것 이상의 결심이었다. 셀 수 없이 많은 화장품, 종류별로 넘쳐나는 헤어 제품들, 선택지가 많아서 받는 스트레스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었고 최소한의 선택지 안에서 자유롭고 싶었다. 실제로 화장대 위에 물건을 종류별로 하나씩 남겨두고 모두 정리하고 나자 나는 무척이나 자유로워졌다. 물건을 줄이기 전엔 1분 1초가 아까운 아침마다 화장대에 쌓인 제품 중 오늘은 뭘 쓰지라는 생각에 많은 시간을 소비했었지만 이젠 제품마다 선택지가 하나다 보니 고민할 겨를이 없어졌다. 물건을 치워버린 만큼 선택지에 대한 피곤함을 말끔히 덜게 된 것이다. 편의점을 내 집 드나들듯 했던 시절이 있었다. 근무하던 회사 근처에는 편의점 2곳이 있었는데 편의점마다 취급하는 먹거리가 달라 입맛 따라 기분 따라 골라가는 맛이 있었다. 아침을 챙겨 먹지 못해 출출한 날이면 나는 어김없이 편의점에 들러 한 손엔 삼각김밥이나 샌드위치를 다른 한 손엔 두유나 주스를 집어 계산대로 향했다. 모두 합쳐 가격은 약 4-5천원 수준. 식당에선 한 끼가 7,000원에서 8,000원 정도였기에 저렴하게 한 끼를 잘 해결하는 것이라고 정신 승리를 하고는 했다. 그렇게 아침엔 간단한 음식으로 허기를 채웠다면 오후엔 당을 채웠다. 각종 초콜릿과 젤리 등 군것질거리를 양손에 가득 쥐고 편의점을 나올 때면 세상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나는 하루 2-3번 정도를 편의점에 거의 매일같이 들락날락했다.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사실이었다. 보통 한 번 결제할 때 3-4천원 수준이라 부담 없이 카드를 쭉 긁은 결과 예상치 못한 결제 비용으로 되돌아왔으니 말이다. 하루는 은행 앱을 통해 편의점에서만 사용한 비용을 확인해 봤더니 한 달 평균 2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었다. 생각지 못한 큰 금액이라 놀랄 수밖에 없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이렇게 쓴 돈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다. 생각해보니
편의점은 내가 지갑을 열게 만드는 열쇠 같은 공간이었다. 나는 항상 편의점에서는 이 정도쯤은 괜찮잖아 라는 심리적 안심을 했었던 것 같다. 음료 하나, 스낵 하나가 얼마 한다고 뭐 이 정도쯤이야 이런 생각에 갖고 싶거나 먹고 싶었던 것을 참지 않고 만만하게 소비했었던 것이다. 그러나 편의점에서 그렇게 맘 편히 돈 쓰며 결국 내가 얻게 된 건 쪼그라든 통장 잔액 앞자리와 그와 비례해 늘어난 복부 둘레였다. 나는 수시로 편의점을 들락거리는 습관을 고치기로 마음먹었다. 아니 편의점 방문을 끊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편의점 방문 횟수를 줄여볼까도 했었지만 일단 한번 가게 되면 분명 1,000원, 2,000원 습관적으로 쓸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소비 통제가 자리 잡기 이전까지는 아예 가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 것이다. 물론 매일 출근 도장을 찍듯 들락날락거리던 곳에 발길을 끊는 일은 쉽지 않았다. 습관적으로 들러 간식을 사 먹던 버릇이 배어서인지 수시로 무언가를 사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때 내가 도움을 받은 건 바로 브로콜리 테스트였다. 브로콜리 테스트는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을 구분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우리가 느끼는 배고픔에는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이 있는데 진짜 배고픔은 모든 소화 과정을 마친 위에 더 이상 음식물이 남아있지 않을 때 어떤 음식으로든 배를 채우고 싶다는 욕구이다. 반면 가짜 배고픔은 체내 수분 부족과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뇌로 배가 고프다는 신호를 보내 당을 채우도록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심리적인 허기짐으로 인해 무언가를 먹고 싶다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가짜 배고픔인 것이다. 불안감에 휩싸이거나 화가 날 때 무척 달거나 매운 음식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 또한 이런 심리적인 허기짐, 가짜 배고픔을 채우는 일이다. 아마 그동안 내가 무언가 먹고 싶을 때마다 편의점으로 달려가 뭐라도 사 먹었던 것도 가짜 배고픔을 진짜 배고픔으로 오해한 탓도 클 것이다. 다행히도 브로콜리 테스트는 습관적으로 간식을 찾던 내게 꽤나 효과적이었다. 보통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는 간식을 사 먹기 위해 편의점에 출근 도장을 찍었었지만 브로콜리 테스트를 일상에 적용한 이후 편의점으로 향하고 싶은 유혹이 또 끊겼으니 말이다. 나는 무언가 먹고 싶을 때마다 브로콜리를 먹고 싶을 만큼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곤 했는데 브로콜리를 먹고 싶을 만큼 허기를 달래고 싶었던 적은 거의 없었다. 즉, 그동안 나를 편의점으로 이끈 것은 가짜 배고픔이었던 것이다. 가짜 배고픔이 소비를 부추길 땐 브로콜리 테스트를 해보자. 브로콜리라도 먹고 싶은가? 이 간단한 질문은 나의 건강도 통장 잔액도 지켜낼 수 있는 마법의 주문이 될 수 있다. 최소의 비용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안 좋은 습관들이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 든다. 무엇보다 크게 체감되는 것은 게으름으로 인해 나가는 비용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이다. 과거엔 꾸물거리다 약속 시간에 늦을 기미가 보이면 택시 타는 것을 당연시 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시간과 돈을 동시에 버리는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런데 푼돈도 허투루 여기지 않는 지금에 와선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이제 택시비로 2, 3만 원이 나가게 된다면 일주일치 예산이 흔들리게 된다. 그러니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약속 시간을 앞두고 게으름을 피우던 습관은 버린 지 오래다. 또 걸어갈 만한 시간과 거리라면 되도록 걸어가려고 한다. 걷는 동안 생각도 정리할 수 있고 교통비도 아꼈다는 뿌듯함도 따라오니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이렇게 내 의지로 철저히 소비를 통제하며 지내다 보니 예전에 내가 만끽하던 소비의 기쁨은 참으로 일시적이었음을 수시로 깨닫게 된다. 원하는 물건을 얻을 땐 일순간 기분이 좋다가도 바닥을 드러내는 잔액을 보면 이번 달도 어리석게 돈을 낭비했구나 하며 소비와 자책을 반복했던 지난날들이었다. 그러나 절약을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자책이 아닌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절약을 하는 만큼 저축이 늘게 되고 크진 않더라도 조금씩 쌓여가는 돈으로 무언가를 해볼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저축 액수가 차츰 커질수록 자존감도 높아지는 기분이랄까. 마음속에 스멀스멀 차오르던 불안감도 차츰 꺼져가고 있음을 느낀다. 마음은 지갑에서 나온다는 말은 그야말로 유효했다. 예전에는 이것도 저것도 사고는 싶고 다 가지지 못해 아쉬운 마음뿐이었는데 지금의 나는 못 사는 사람이 아닌 안 사는 사람이 되었다. 지금 무언가를 사지 않더라도 가지지 않더라도 저걸 살 수 있는 만큼의 현금이 통장에 있다는 마인드를 지닌 그런 사람 말이다. 언제부터인가 부동산과 주식, 가상화폐는 어딜 가나 빠지지 않는 단골 이야기 소재가 되었다. 가진 돈을 모두 주식에 투자했다는 사람, 영끌에서 집을 샀다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된다. 또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은 옛말이지 티끌은 어차피 모아봐야 티끌이라 과감한 투자 없이 부를 축적하는 일은 불가능한 세상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그래서인지 최근 젊은이들 사이엔 적은 돈을 열심히 모아도 부자가 되기 힘들다는 생각이 일반적이며 월급이 적거나 금리가 낮다는 이유로 저축을 포기하는 이들도 많은 게 현실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버는 돈을 쓰기만 할 뿐 절약마저 손에서 놓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그나마의 돈도 흐지부지 사라져 우리는 영영 목돈을 만들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중요한 사실은 월급이 적을 때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은 월급이 많아져도 돈을 모으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푼돈을 아끼고 모으지 못하는 사람이 큰 돈을 모을 리 없으니 말이다. 모든 목돈은 푼돈에서 시작된다. 푼돈을 우습게 여기다간 언젠가 그 푼돈에 울게 되는 날이 틀림없이 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푼돈이 새나가지 않도록 지출의 수도꼭지를 꽉 잠그어 주는 일, 푼돈을 아끼고 관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모든 재테크는 푼돈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 몇천 원 아끼는 습관이 한 달 몇십만 원을 더 저축하는 체질을 만들어주고 이런 생활 습관이 수년간 이어진다면 향후 수천만 원의 자산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니 말이다. 버는 돈을 내 마음대로 늘릴 순 없지만 이 돈을 어떻게 쓸지는 내 손 안에 달려있다. 돈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는 습관을 몸에 새겨가며 자신만의 탄탄한 돈 근육을 만들어 보자. 절약과 저축이라는 좋은 생활 습관은 건강하고 여유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분명 큰 힘이 되어줄 것이다.